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24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사, 술, 소금밭, 조개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사시 변, 제기두, 술류, 울창주창, 소금밭로, 조개진, 재물패,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제사 시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아래쪽 부분이 제사상 모양이고 위에 한일자는 제사 음식을 차려놓은 모양의 글자입니다.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제사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신에게 보여주며 제사 지낸다는 뜻의 글자인데, 혼자 쓰일 때만 보여준다는 뜻의 보일시라고 하고, 다른 글자와 합쳤을 때는 모두 제사 지낸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제사시 변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제사시자를 글자의 왼쪽 변에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시 변은 이런 모양으로도 쓰고 또 이런 모양으로도 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뒤에 쓴 글자, 이 글자 모양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사시자, 그 원래 모양 그대로 쓰이는 글자에 제사 제자가 있습니다. 위에 왼쪽은 육달월이라고 해서 고기를 뜻하는 글자고, 오른쪽은 오른손 우자가 일부 생략된 글자입니다. 밑에는 제사시자 합쳐가지고 손으로 고기를 상에 올려놓고 제사 지낸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사당종자, 진면자 안에 제사시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요. 이 뜻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집이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당종이라고도 하고, 사당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 마루종이라고도 쓰는 글자입니다. 제사시 변으로 쓰는 글자, 제사 사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글자가 자식사자인데 뱀사자라고도 하죠. 혼자 쓸 때는 뱀사라고 하고,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자식사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제사시자를 합쳐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낸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모일사자는 제사시 변에 오른쪽이 흑토자죠. 이 글자는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토지신 사자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모일사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제기두자입니다. 아래쪽에 한글 묘자처럼 생긴 부분은 제사 음식을 담는, 즉 굽이 높은 그 목기 모양을 표현한 글자고, 위에 한일자는 목기 위에 음식을 이렇게 올려놓은 모양의 글자입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굽이 높고 제사 음식을 담는 그릇이 제기라는 뜻입니다. 제사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 모두 제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콩의 꼬투리 모양과도 같다 해서 혼자 쓰일 때는 콩두자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제기두자가 들어가는 글자, 풍성할 풍자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글자는 바구니곡자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바구니가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구부려서 만들었다고 해서 혼자 쓸 때는 구불국이라고 하고, 다른 글자 합쳐 쓰일 때는 바구니국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얘는 제기두자 합쳐가지고 제사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제기 그릇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풍년이 들어 풍성하다 해서 풍년풍이라고도 하고 풍성할 풍이라고도 합니다. 또 오를등자는 윗부분이 걸을발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글자는 두 발을 벌리고 양반 자세로 천천히 걷는 발걸음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제기두자를 합쳐가지고 제기에 담은 음식이 쏟아지지 않게 양반 자세로 천천히 걸어 나아가 제단에 오른다. 그래서 오를등이라고도 하고 나아갈 등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술류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마개를 끼워 박아놓은 술병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술주자의 옛날 글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이면 술, 술과 같이 발효하는 식품 등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글자는
닭이 회에 올라가 있는 모양과도 같아서 혼자 쓰일 때는 닭유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술유자가 들어가는 글자, 술주자가 있는데요. 왼쪽 변에 물수변을 붙여가지고 물 같은 액체 상태인 술이라는 뜻입니다. 나눌배, 짝배자는 술유자 오른쪽에 모음기자를 썼는데, 모음기자가 들어가면 척추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몸을 구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몸을 구부리고 술을 권하며 나누어 마시는 짝이다 해서 나눌배라고도 하고 짝배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울창주 창자입니다. 여기에 구덩이 감자는 그릇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이 쌀미자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써놓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원래 국자작자로 써야 되는데, 이 국자작자가 글자의 아래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뜻이 비슷한 숟가락 빗자로 바꾸어 써놓은 글자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그릇에 기장 쌀로 담근 술을 국자로 푸는 게 울창주다 해서 울창주 창이라고 했는데요. 울창주는 그 신을 내리게 할 때 쓰는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울창주 창자가 들어가는 글자, 답답할 울, 무성할 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보면은 수풀림자가 양쪽으로 벌려져 있고, 그 사이에 질그릇 부자, 술단지를 뜻하는 글자고요. 그 밑에가 덮을멱자, 아래에 울창주 창자, 그리고 터럭삼자는 향기가 빠져나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네요.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울창주 단지를 덮어놓아 무성한 향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숲속처럼 막혀 있어서 답답하다. 그래서 답답할 울이라고도 하고 무성할 울이라고도 하고 막혀 있다 해서 막힐 울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소금반 노자입니다. 소금반 노자에 그 점 4개 찍은 것은 돌소금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고, 점 4개를 뺀 나머지 글자는 이 선역서자의 그 옛날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서 중국 서쪽에 있는 돌소금이 나는 밭이라고 해서 소금반 노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소금반 노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소금 염자가 있는데요. 소금반 노자를 뺀 나머지 부분은 볼감자, 살펴볼 감자에서 위에 그 점을 하나 이렇게 생략한 글자죠. 이 뜻은 염전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햇볕과 배수를 잘 살펴 결정체로 만든 그 천일염 소금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조개진자입니다. 맨 위쪽에 이 언더검자는 갯벌을 표현하는 것인데,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더검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아래쪽에는 이 변화할 화자를 변형해서 쓴 글자, 그 두 글자 사이에 들어있는 한일자는 조개들이 펼쳐져 있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합쳐서 갯벌에서 껍데기와 살이 변화를 보이면서 펼쳐져 있는 조개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보인다는 말은 조개살을 내밀면 살아 움직이는 동물처럼 보이고, 조개살을 집어넣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돌덩이 같이 보여서 변화를 보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모두 조개라는 뜻으로 쓰이고, 이 큰 조개 신자의 원래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조개들은 포식자를 피하거나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체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밤에 빛을 내어 반짝거립니다. 이와 같이 갯벌에서 밤에 반짝거리는 조개무리가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보인다 하여 이 글자를 혼자 쓰일 때는 별진이라고 합니다. 이 조개 진자가 들어가는 글자, 큰 조개 신자가 있는데요. 조개 진자 밑에 벌레 중자를 합쳐가지고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는 큰 조개라는 뜻이고요. 농사농자는 위쪽에 바구니 곡자, 아래는 조개 진자 합쳐가지고 키조개 같은 큰 조개 껍질을 농기구로 사용하여 밭을 갈고 바구니에 씨앗을 담아 뿌리는 게 농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패자입니다. 조개의 종류 중에서 껍질이 하나로 되어 있고
약간 붉으며 귀한 고등인 자패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줏빛 자자에 조개 패자에서 자줏빛 조개를 의미하는데 혼자 쓰일 때는 조개패라고 하고, 또 이 자패를 화패로 사용해서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재물이나 돈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소정자의 생략형으로도 쓰고, 또 아침 단자나 또 달월자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재물패자가 들어가는 글자, 재물제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주제자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제주제자는 혼자 쓸 때만 제주제라고 하고,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바탕제자, 싹제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주로 바탕제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 글자와 재물패자를 합쳐가지고 경제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이 재물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또 상줄상자는 위에 부분이 높을 쌍자, 아래는 재물패자 합쳐가지고 높은 일을 이루어낸 사람에게 재물로 상을 준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 소정자가 재물패자로 생략해서 쓰는 글자, 법칙 칙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오른쪽에 선칼들을 붙여가지고 천자의 궁궐 뜰에 놓아두는 큰 쇠솥을 만들 때 누구나 지켜야 할 내용을 칼로 새겨놓은 게 법칙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패자를 아침단자 모양으로 쓰고 있는 글자, 얻을 득자가 있네요. 왼쪽 뼈는 조금씩 거릴 적자니까 어디로 간다는 뜻이고, 오른쪽 윗부분은 재물패자가 변형된 글자, 그 밑에는 법도촌자 합쳐가지고 재물을 구하러 다니다가 법도에 맞게 얻었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조개패자가 달월자 모양으로 쓰고 있는 글자, 벗붕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그 조개 모양이 변형된 달월자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인데요. 이 뜻은 조개를 엮어서 목에 걸어 양쪽으로 늘어진 패물 모양에서 서로 비슷한 점이 많고 다정스럽게 지내는 그 벗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벗붕자는 똑같은 스승한테 배우는 벗을 의미하고, 왼손자와 오른손을 합쳐놓은 그 벗우자는 뜻을 같이 하는 벗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2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